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비상구제 절차 첫 번째 재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재심이야 잘 아시겠지만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해 줍니다. 자, 먼저 2번이 정답이라고 그랬는데요. 유죄 확정 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 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지난번에 한번 특별 사면하고 일반 사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원래는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게 특별 사면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이 없으니, 그렇다면, 재심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데요. 그런데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 선고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면 이후에 마치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지, 형 선고가 있었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자, 만약에 이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무죄인데, 이 사람이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서 예컨대 징역을 살았다. 그러면 그 징역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사면이 있다고 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특별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적법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한번 보시고요. 예, 조금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1번. 예,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 헌법에 위배돼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라도 형사헌법 420조 제5호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 때에 해당한다. 예. 만약에 처음에 이제 위헌 결정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심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이 사망해서 공소의 결정이 확정됐다면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소기각이 확정 판결이 될 테니까요.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이때는 뭐죠?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것이죠. 당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물론 이거하고 구별해 주실 것이 사망한 자를 이유로 하는 재심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거하고 여러분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심 및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2번인데요. 정답은 역시 2번이 됩니다. 무죄 확정 판결, 더 이상 유리한 재판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 재심 대상이 된다. 이 대목이 틀린 것이고. 자, 재심은 어디에 청구하느냐? 재심은 원 판결이, 그죠? 원 판결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급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란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고 그 청구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서 재심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봉인된 그런 그 서류함을 다시 열어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조문 문제인데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될 때도 라고 되어 있는데, 재심 청구는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이후에 형 집행 중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비상상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상상고도 역시 비상구제일처인데요. 이때는 대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비상상고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만 인정되는 것이죠. 관할은 대법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재심 사유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에요. 자, 1번 적절하고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언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여기에 대해서는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이것이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나 그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공소기각을 받는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까지도 재심사를 볼 것이냐 이건데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원판결이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예,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죄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된 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여기 나오죠? 무죄나 면소를 여기 나와 있고요. 공소기각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 판례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죄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원판결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혼동하기 딱 좋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예, 참고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절차에서 1번 재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잘못했습니다.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면 그때는 재심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판결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군사법원 자체가 관할권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일반 법원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군사법원이 아니라 이제 관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증명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죄가 되느냐 여부의 문제는 본안에 가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고요. 과연 그것이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합범이지만 뭐죠? 한 개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부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될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가능하다. 자, 요 내용은 사실관계가 예.
이렇게 물어봤군요.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취할 조치가 뭐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는 뭐죠? 상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것도 2번이 틀렸습니다. 법관이 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경우에 재심 청구 사건에서 제적 사유가 된다라고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전심 재판의 관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재심 청구 사건은 원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심, 다시 말하면 상소가 제기된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제2심 판결을 파기 재판한 경우 원심 청구는 원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죠? 항소심 판결이 없죠? 그래서 재판에 했으니까 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죠. 3번은. 이건 앞서 봤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재심의 청구로 오셔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먼저 어디가 틀렸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공시 송달을 잘못했군요. 그래서 이에 기해서 공소장 부원과 소환을 했는데 그래서 불적 상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대목이군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적법한 공시송달을 거쳐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야 되는 거죠. 필요가 없다가 틀렸고. 이때 지금 피고인의 수사가 분명하죠. 피고인이 수감 중이었다면은 이때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죠. 따라서 이건 위법이라고 봐야 되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대목은 틀렸고요. 송달 불능 보고서가 2017년 2월 6일 날 접수였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월 20일 날 뭐 했다는 얘기죠? 공시송달할 것을 명했다. 이것이 위법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요 규정, 6개월이라고 하는 요 규정은 정시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이 약식 절차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 소송차는 위법이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제외시효 공판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외시효 공판 절차에서의 특례 규정이지 약식 절차에서는 적용이 없다. 그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고. 이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석 상태에서 재판이 났고 그 다음에 검사만이 항소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제대로 된 상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는 상소기한이 도가 있으니까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거는 3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그렇다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것도 아니죠.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만 심사하는 거지, 그것이 본안, 즉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 재심을 청구를 취할 수 있지만 다시 재심 청구할 수는 못하는 거죠. 예, 이것도 맞죠? 여기 보시면은 유죄 확정 판결 또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때는 뭐 한다 그랬죠? 재심 청구를 사망했다면 종료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근데 이건 1번이 틀렸어요. 예, 역시 파기됐다면 청구할 수 없죠. 예, 요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 기각, 이유 없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예, 요거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의 의미예요. 우리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되었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발견했고, 발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던 것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거, 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고발 재판권이 없다면은 일반 법원으로 송발하라 했죠. 일반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예,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1번이 틀렸죠. 예, 앞서 했던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재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 사망했다. 그때는 종료한다 그랬죠. 예, 요거하고 구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위헌 결정 받게 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예, 불이익 변경 금전칙이 또 적용된다. 자, 5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이건 4번이 정답이네요. 예, 이때는 이미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면요, 그럼 이 약식 명령 효력이 잃죠.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재심 절차에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예,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6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2번이죠. 재심 및 비상상고에 관할은 원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비상상고는 대법원이라 그랬죠. 요게 틀렸어요. 자, 1번은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시계 제한이 없다. 반면에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 안한다는 거. 자, 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이건 3번이죠. 재심 개시 결정은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그렇진 않죠. 재심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해서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거지 곧바로 정지할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1번은 재심의 대상이고,
자, 2번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근데 2번이 틀렸어요. 예,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예, 형의 집행을 정지할 효력이 없지만, 예, 검찰청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기관은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검사. 검찰이 담당합니다. 재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조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할 수 없다는 게 틀렸죠? 재심 청구권자가 2번이 되겠고요. 자,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2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예, 여기는 뭐죠? 예, 요 대목이죠. 재심 청구서에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예, 재심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느냐 이건데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구두 변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는 이제 공시 문제죠. 판결의 공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가 신청이 있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은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 환송 판결 자체는 유죄 판결이 아니니까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건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번이죠? 문제가? 자,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3번이 틀린 질문이 되네요. 예, 여기 나오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죠? 이거 3번이 틀렸습니다. 예, 1번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상고심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앞서의 것처럼 이때 양식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여기서는 5번이 틀렸어요. 3번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로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역장 유치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맞는데요. 요 금액이 틀렸죠. 300만원 이하입니다. 요 대목이 틀렸고, 예,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예, 당연히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죠. 노역장 시키려면은 형 집행장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 신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해서 18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서 노역장치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죠?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보상으로 오셔서 자, 1번 형사보상이라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보상 결정 및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국법 시대에서는 보상의 결정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었고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었는데요. 보상 결정도 역시 본인이 원하는 보상 금액보다 적다면 보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보상 결정이나 기각 결정이나 다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에요.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디다? 무죄의 재판을 받았다면 법원 합의부에 요거는 이제 일부 기각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인데요. 경합범이에요.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억울한 구금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여기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전부를 기각할 수 있다. 우리 형사보상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갑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 제기 기간의 경과로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됐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2번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속 기소됐죠? 구속된 자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구금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사보상은 반면에 비용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어요. 자, 거기 2번이 틀렸다는데 갑이 형사보상법에 의해서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하고 갑이 청구한 비용보상에 대한 결정은 1심 법원 합의부가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여기가 6개월이 아니라 이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1심 법원을 담당한 합의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입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자백 했을 때는 뭐죠?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 절차로 오셔서 자, 약식 절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형사 포털에 약식 명령을 올려놨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 약식 명령을 형사사 포털에 올린 날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올린 날이 아니라 올렸다는 것을 통지한 날 또는 알린 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린 날이 아니라 그런 형사사업 포털에 올렸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알린 날에 앉는 날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자, 1번은, 예, 비록 약식 명령이, 예, 전자약식 절차에 따라서 발령됐다 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는, 예,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개정된 형사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이익 변경 조치가 적용된다.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용상에 다소 변화가 있어요. 불이익 변경 조치이라고 하지 않고 중한형의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작년 12월 19일 날 이 법이 형사법에 개정됐어요.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은 여전히 구법이 적용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예,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공판기를 정해서 소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약식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이기 때문에 공소장 1번 중에 적용이 없어요. 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지정한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가벼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돈 규정이 되겠고요. 예,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과 정식재판 제1심 판결에 관여했다는 법관은 상소심이 아니기 때문에 재청원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원래는 2017년 12월 19일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른바 불이익 변경 조치였었죠. 그죠?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죠? 여기 있다가 여기 틀렸어요. 예. 그런데 요 뒤에 나오나 보군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형사소송법 450조 예, 여기에 따라서 공판 절차에 해부된 경우에는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불이익 변경 음전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한해서만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은 당연히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이거 기판형 시적 범위, 이거는 약식명령 발한 때라 그랬죠? 예, 고지한 때가 아니라 발한 때다. 판결을 선고한 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식명령의 절차의 대상은 뭐죠? 그 형이 벌금, 과료, 몰수죠. 벌금, 과료, 몰수.
따라서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면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을 할 수 없고, 예,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판으로 오셔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이죠. 검사와 피고인은 정치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피고인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치재판 청구권을. 예, 약식명령은 예, 정치재판 청구기한이 도과하거나 청구를 취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예, 7일 이내에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라 이런 얘기고요. 예, 정치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예, 2번이죠.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다라는 거죠. 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1번이고, 예, 지금 3번은 뭐냐면, 원래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부당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죠. 예, 원칙적으로 취하할 때는 뭐죠? 법정대리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 법정대리 사망했다면은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정답은 3번이죠.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예, 그리고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되는데 요 증거의 요지 이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동시에 한다는 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피고인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데요. 자, 기억, 예,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는 거, 예, 그때는 이런 사유가 있다면 공판 절차, 통사유 공판 절차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 이건 맞죠? 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기할 수 없고요, 이것도 맞죠? 예, 요 증거의 요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자, 따라서 옳은 것으로, 여기서 옳은 거죠? 옳은 것으로 보게 되면 기억과 리을이 되겠군요.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재판의 청구. 자,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치재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3번이 됩니다.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거는 2017년 12월 9일 전까지는 이게 맞는 거죠. 예. 지금 요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2017년 12월 19일 날 개정을 해서 형종상해 금지로, 즉 불이익병해금지 원칙이 아니라 형종상해 금지로 바꾼 거죠. 예.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만약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형종 상향의 금지라고 합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 그래서 여기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선고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송달에 의하고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검사와 피고인에 대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2번은 봤던 내용이고 4번도 봤던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1번은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후에는 취할 수 없죠. 그래서 후에도 이게 틀린 것이고 2번은 맞죠. 판결이 있다면 효력을 잃는다.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죠. 판결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 아니죠. 약식에서 정식재판 절차로 왔기 때문에 자백했다면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출소 없이 판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다시 공판기일을 정해서 출소하지 아니하면 6개월의 시간을 줄 필요 없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4번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건 4번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제적 사유가 되지 않죠? 제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제1회 공판 절차에서 적용된다 그랬어요. 검사도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건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정식재판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틀렸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형보다 불이하게 병행됐다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 병용 전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형종 상향의 금지라고 돼 있어서 이건 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 불이익 병용 전칙으로 보게 되면 이건 맞는 질문이 됩니다만.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되겠고요. 기판적인 시적 범위죠. 약식명령의 발령시까지다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